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출석 장면도 지켜보셨고 또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오는 장면도 보셨을 텐데요. 어떤 생각이 네. 드셨습니까? 어제 추석 장면을 지켜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과연 했나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출석하면서 그동안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의 자신의 그 책무,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누구나 말하기 싫은데 하나는 아주 일반적인 언급을 하는 걸 보면서 과연 국민에게 성실했는가, 또 대통령으로서의 그동안의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늘 생각했던 건 불성실했고 나태했다는 거였는데 네. 그걸 다시 한번 뭐라고 할까 입증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뭐 아련하다, 안 됐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마음이 아니라 머리로서 박 전 대통령을 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당초 이제 전용 작가께서는 이제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을 거부할 것이다 네. 이런 예상을 하셨어요. 네. 근데 뭐 결과적으로 빗나간 셈인데 이 네. 말을 하셨던 취지는 뭐였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카드가 네. 거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13가지의 그 혐의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이번 검찰에서 불렀던 것이 사실은 검찰은 조사를 거의 다 끝내고 그 네. 전날 SK의 최태원 회장까지 이제 다 신문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확인하는 그랬느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네 아니오의 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그 조여드는 상황 속에서 과연 나가가지고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 모든 걸 받을 어떤 자세나 태도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었어요. 근데 네. 이제 아마도 집에 도착했을 때의 언론에서의 그 비판이라든가 또는 8인 호위무사에 대한 시중의 여론 네. 그리고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일반인으로서 변호인들도 나가는 게 좋겠다. 구속은 피해야 되지 않느냐. 구속 네. 수사는 이런 점에서 그 조언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보수나 진보 양 진영 많은 메시지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 네. 대통령으로서 이제 파면을 당하는 것 이상의 불명예, 네. 뭐 더 무거운 처벌이 있을 수 있겠느냐. 네. 결국 이제 불구속 수사를 통해서 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하고 좀 네. 상처를 보듬는 과정을 이제 시작하자 하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호하시군요. 예. 네. 왜 그러냐면은 뭐 우리가 이제 해방 후에 반민특위 열렸지만은 정말 거기에서 뭐 친일파에 대해서 그대로 청산을 안 해서 친일파들은 그들이 가진 돈과 그들이 가진 어떤 자산 또 유형 무형의 뭐 교육 잘 받은 아들 이걸 통해서 이제까지 한국 사회를 주류로 이끌면서 사실은 많은 비리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전적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대로 또 우리가 유야무야하고 동정론으로 덮어가게 되면은 저는 제2의 최순실, 제3의 최순실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더구나 뭐 5년 정도의 이 형을 받아서 한 2, 3년 만에 나오게 되면은 네. 또 하나의 박근혜 소공국이 어느 지방에서 세워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네, 그런 그렇기 때문에 예상하십니다. 네. 우리의 그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이번에는 중차대한 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다루고 법 앞에서 누구나 공정하고 네. 누구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했을 때 네.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회가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뭐 일반 국민들이나 청취자분들 또 이제 언론 수요층에서 전여옥 작가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역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인 시절에 이제 네.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일 텐데 이 최근에 보면은 뭐 전 작가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적인 눈물 외에는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보면은 어제 이제 검찰 포토라인에 박 전 대통령이 섰을 때 눈이 이제 굉장히 좀 빨갛게 충혈이 돼 있었고 좀 약간 이제 부어 있는 느낌 네. 때문에 이제 전날 좀 많이 운 것 같다 뭐 이런 네. 이제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운다든지 이런 자기 감정 표현이 거의 없는 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스타일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견뎌내는 어떤 힘 같은 거는 상당히
강인한 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울었거나 이러지는 않고 저는 밤새워서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는 거를 밤새워서 외우고 또 외우고 복기하면서 네. 밤샘 열공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제 자기가 필요할 때 말하는 스타일이다라는 의미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일단 뭐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어떻게 받았을까 이제 네.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저희 전망대에 나오셨던 이제 이용주 의원께서는 박 전 대통령이 좀 이제 상식적이고 논리적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좀 네. 이런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좀 과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또 반박하시는 청취자분도 있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상식적이고 비상식적인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그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철저하게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아무 죄가 없고 사익을 취하지도 않고 모든 건 최순실이 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론도 먹은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결백하다. 이렇게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네. 검사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검사가 뒷목 잡았을 순간이 저는 굉장히 여러 번 있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지난번에 특검 수사를 했던 그 수사진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어이가 없고 너무나 황당했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전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 같은 거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관측이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일각에서 제기되는 얘기는 박 전 대통령이 아직 본인 심정적으로 네. 이런 혐의를 완전히 이제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제 뭐 감추고 부인하는 차원이 아니고 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도덕 자체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모랄이라고 그러죠. 아예 모랄이 없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머릿속에서 박 전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관념은 없습니다. 제가 그걸 느꼈던 거는 같이 이제 일을 했었을 때였는데 네.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것은 엠네스티에서 세계 역사상 가장 잔혹한 그 범죄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인권 유린이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대학생들이 하루 만에 사형이 집행됐고 그 사체조차도 어머니들에게 인도되지 않았어요. 가족에게. 왜냐하면 네. 너무나 모진 고문을 받아서 네.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당 대표 시절에 제가 이건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된다. 더 깊게 사과를 해야 된다. 네. 이랬는데 그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시의 법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인권이나 이런 것도 당시의 법이고 그건 그렇기 이제 때문에 개인적으로 들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 공개적으로도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유신 권력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에 있었던 무소불위의 유신 권력이 권력에 대한 개념이고요. 네. 또한 인권도 아버지의 그 유신 체제 하에서의 인권에 대한 상황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인권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역시 자신의 잣대로 볼 때 이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네. 자, 청취자분도 이제 전용욱 작가 나오셔서 이제 많은 의견 또 보내시고 계십니다. 뭐 3253님은 전용욱 작가님이야말로 사이다입니다. 뭐 진정성과 감각 모두요 하는 또 이제 보내셨고요. 이제 정수빈님은 이런 의견을 보내셨어요. 지금 이제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전용욱 작가님도 박 전 대통령의 보좌 미흡에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또 의견을 보내셨는데요. 좀 불편하시죠? 아니 어떻게 보세요? 불편하지 않고요. 네. 글쎄 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표하고 한나라당에 들어갔을 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저는 정치인 박근혜를 위해서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정치인을 위해서도 저는 일하지 않아요. 네. 오로지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정말 그 자질이나 함량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제가 2006년 12월부터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제가 정치 생명을 이제 내려놓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글쎄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로서는 미흡했다고 하신다면은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네. 적어도 국민들은 저는 열심히 보좌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뒤로 되돌려 볼게요. 사실 이제 헌재에 이제 파면 선고 나온 시점인데 네. 지금 와서 이제 언론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당시에 박근혜 전
전 대통령이 탄핵 기각을 확신하고 있었다. 네. 이런 징후들이 여러 곳에서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청와대 참모들이라든지 대리인단이 계속 보고를 했지만은 뭔가 좀 부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졌고 네. 결과적으로 이 선고 순간까지 전 대통령 자신은 기각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네. 얘긴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간간히 청와대의 분위기가 이제 제가 아는 그 어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도 흘러나왔었는데 네. 뭐 여기는 영상 10도예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어요.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요. 네. 그만큼 이제 가까이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느꼈을 정도면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직원을 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기보다는 아마 그 변호인단도 끊임없이 박 대통령의 기분과 심기를 북돋워주는 역할에 치중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변호인단이 제대로 된 변호도 하지 않았고요. 이게 뭐 이제까지 박 전 대통령의 국정 전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제가 놀랬던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하고 비확이라고 해서 이제 네. 이 전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포폰을 사용해서 통화를 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은 대포폰은 범죄자들이 쓰는 겁니다. 네. 맞지 않은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국민들을 많이 실망시켰던 그런 네. 부분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검찰 소환 조사 받았지만은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 이후에 네. 이른바 그 사저 정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호위무사 8인 말씀도 하셨지만은 이제 저서 오만과 무능인가요? 네. 최근에 내신 책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는 이제 시장 정치라는 표현을 쓰였어요. 이게 네.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나요? 같은 맥락에서 좀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저도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선거를 하면 이제 시장 밖에 다닐 때가 사실 없을 때가 있어요. 네. 가가 방문을 할 수도 없고 이러면 시장에 가면은 맨날 똑같은 분 보고 그리고 시장 분들도 왜 자꾸 오냐고 우리 장사 안 되게 다 선거하는 정치인들에게 그래요. 네, 그런 면이 있군요. 네, 마찬가지로 이 시장이라는 것은 아주 특정한 분들, 매일 보는 분들, 그리고 또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 동네에 안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일정한 아주 소수의 특정한 지지자들하고만은 소통한다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8인의 호위무사와 집 앞에 계신 몇백 명의 분들과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여러 가지 사연으로 나오시는 분들하고의 교감을 통해서 네. 촛불 집회의 2배다, 3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통령을 볼 때 얼마나 그동안에 이 국내 상황이나 대외 상황에 대해서 인지 능력이 부족했는가를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전용욱 작가께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서로를 버릴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뭐 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약간 이제 지금 그렇게 되는 것도 같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과거에 그 최태민에서 이어진 그 뭐 40년 넘은 인연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재판도 끝나고 이번 사안이 이제 거의 법적으로 마무리가 됐을 때 두 네.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도 이제 관심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피보다 진한 물이라고 하지만은 이 40년의 관계가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세세로하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그 주변 사람들을 만난 거에 따르면 정말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놀랄 만한 관계예요. 그리고 이 40년 동안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했던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종의 재주 부리는 고음을 만들기 위한 사육과 조련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참 굉장히 좀 단호하게 표현하시네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것은 최순실이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변호인단이 내놓았던 논리는 뭐냐.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이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네. 빌미였다. 이렇게 한심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두 사람 사이에서는 돈이라든가 그동안에 드러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그 비밀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1년 이상 될 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에게 모든 거를 떠넘긴다면 최순실로서도 아주 놀라운 말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둘 사이에는 엄청난 이제 재산이라든가 돈의 공유, 경제 공동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매우 엄정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5년 뒤에 뭐 내지는 3년 뒤에 나와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정치적인 정말 참담함과 부끄러움이 연속 재생될 것입니다. 네. 자, 박진호의 사전망대 전용 작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취자분들 의견 보내시는데요. 6129님은 냉철한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전용옥 작가님 하셨고요. 9052님은 요즘 왠지 예전과 좀 달라지신 것 같아서 관심이 갑니다.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이 달라졌다는 의미가 좀 뭔지 궁금한데요. 아마 제가 한 정당에 있었을 때와 네. 지금 그냥 보통 사람으로 있었을 때의 차이겠죠. 그렇군요. 자, 이 정치적으로 전망을 좀 해보면은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앞으로 뭐 일단 뭐 재판도 긴 과정을 거치겠지만은 네. 이 앞으로의 운명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예측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정치적 재기를 모색할 수도 있다 네. 이런 면이 있고, 약간 이제 다음 이제 정권이 들어서면은 뭐 이제 법적인 좀 사면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네. 예측 이제 두 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둘 다 안 된다고 봅니다. 아, 정치적 사면을 할 후보라면 저는 찍지 그러니까 안 될 않겠습니다.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안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 정치라는 것은 수많은 이제 그 거래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번 일에 대해서는 법 앞에 엄정하게 다뤄야지 네. 만약에 이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뭐 대화합이라든 미명 아래서 이 추한 일을 덮는다면은 그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대통령을 뽑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사면의 이야기를 하는 대통령은 저는 후보는 안 뽑을 생각입니다. 예. 그거는 우리 사회에서의 진짜 이번에 이 참담함을 듣고서 공정함과 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그 좋은 기회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재기를 도모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을 권력이 하시는군요. 없으면 살 수 없는 권력 동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뭐 지금 지지층이 일단 구체화돼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지지층이 있고 네. 또 이제 아까 호위무사 말씀도 하셨지만은 이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정치인들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일종의 뭐 진지전이랄까요? 뭐 이런 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식으로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는데 뭐 내년 지방선거나 3년 뒤에 총선을 모색하는데 역시 그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네. 정치를 좀 펴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는데. 그게 현실적인 전망이겠죠. 네. 예,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딜 가겠습니까? 저는 옥천도 사실은 옥천 현지에서는 굉장히 냉랭한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옥천 가기는 힘들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정치적인 그 야망을 도저히 버릴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아마 자신이 소공국을 구축할 수 있는 곳으로 갈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 명확한 곳이 떠오르겠죠. 저는 그분들이 참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직도 그 부분은 우리나라 이제 정치의 좀 후진적인 면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금방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네. 일이 우리로서는 참 가슴 아프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은 알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의 과거에 이제 몸담으셨기 때문에 지금 보수 진영 얘기를 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전 작가님은 지금도 보수주의자십니까? 저는 보수 정당이 지금 없기도 하지만 네네. 저는 제 보수주의라는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분들은 보수 정당도 아니고 네. 보수주의의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분들도 아닙니다. 사실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기대한 것은 이제 보수가 좀 혁신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는 네. 그런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모습의 보수를 기대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대선 국면을 보면은 뭐 홍준표 경남지사도 그렇고 네. 사실상 단절이라기보다는 뭐 같이 가야 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좀 나서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네. 일종의 당으로서의 이제 그 뼈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뼈대가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전국적인 조직이라든가 네, 네. 아주 정치적인 실리 때문이겠죠. 득표 차원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럼. 득표 차원이고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진지가 필요하다는 차원이겠죠. 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민이 이번에 탄핵에 대해서 86% 어떤 때는 89%까지 찬성을 했습니다. 응? 그리고 네. 구속에 대해서는 한 65%의 국민들이 찬성을 하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보수 지지자 또는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 가운데서의 보수의 가치를 가진 분들은 저는 확실하게 변했고 이번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치고 문제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정 정도의 지지율은 끌어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지지율이라는 게 과연 이 사회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네. 지지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일단 이제 넓게 보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로 나오신 이제 홍준표 경남지사가 일단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은 이제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저도 양상인 것 그렇게 같아요. 봅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매우 가까이 있었고 그분을 잘 안다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상당한 돌파력이 있고 그다음에 아젠다 세팅을 할 수 있고 그거를 폭발시킬 수 있는 일종의 선동가적인 그 정치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나오는 거를 지지하는 보수층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강한 비토를 갖고 있는 분들은 홍준표가 나와가지고 좀 판을 한번 뒤흔들고 그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서 일격을 가하기를 바라는 거죠. 네. 마치 그 9년 전에 이정희 후보처럼 그렇게 그 역할을 제2의 이정희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도 볼 수 있죠. 네. 자, 홍석현 뭐 전 중앙일보 JTBC 회장 네. 출마설 뭐 지금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네. 뭐 전 작가님도 언급을 하셨어요.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저는 참 불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언론사의 사주는 어디까지나 기자들과 후배 언론인을 보호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네. 그것이 약속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있었던 언론사를 기반으로 해갖고 공직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의 정치적인 하나의 이 기회 내지는 정치적인 하나의 입지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전 참 씁쓸합니다. 네. 그렇게 공직이 좋았으면은 일찌감치 들어와서 바닥부터 올라갔어야죠. 네. 돈과 권력을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또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앞으로도 좀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팬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용욱 작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그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철저하게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아무 죄가 없고 사익을 취하지도 않고 모든 건 최순실이 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론도 먹은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결백하다. 이렇게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네. 검사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검사가 뒷목 잡았을 순간이 저는 굉장히 여러 번 있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지난번에 특검 수사를 했던 그 수사진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어이가 없고 너무나 황당했다.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전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 같은 거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관측이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일각에서 제기되는 얘기는 박 전 대통령이 아직 본인 심정적으로 네. 혐의를 완전히 이제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제 뭐 감추고 부인하는 차원이 아니고 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도덕 자체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아모랄이라고 그러죠. 아예 모랄이 없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머릿속에서 박 전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관념은 없습니다. 제가 그걸 느꼈던 거는 같이 이제 일을 했었을 때였는데 네.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것은 엠네스티에서 세계 역사상 가장 잔혹한 그 범죄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인권 유린이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대학생들이 하루 만에 사형이 집행됐고 그 사체조차도 어머니들에게 인도되지 않았어요. 가족에게. 왜냐하면 네. 너무나 모진 고문 태도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었어요. 근데 네. 이제 아마도 집에 도착했을 때의 언론에서의 그 비판이라든가 또는 8인 호위무사에 대한 시중의 여론 네. 그리고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일반인으로서 변호인들도 나가는 게 좋겠다. 구속은 피해야 되지 않느냐. 구속 네. 수사는 이런 점에서 그 조언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보수나 진보 양 진영 많은 메시지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 네. 대통령으로서 이제 파면을 당하는 것 이상의 불명예, 네. 뭐 더 무거운 처벌이 있을 수 있겠느냐. 네. 결국 이제 불구속 수사를 통해서 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하고 좀 네. 상처를 보듬는 과정을 이제 시작하자 하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호하시군요. 예. 네, 왜 그러냐면은 뭐 우리가 이제 해방 후에 반민특위 열렸지만은 정말 거기에서 뭐 친일파에 대해서 그대로 청산을 안 해서 친일파들은 그들이 가진 돈과 그들이 가진 어떤 자산 또 유형 무형의 뭐 교육 잘 받은 아들 이걸 통해서 이제까지 한국 사회를 주류로 이끌면서 사실은 많은 비리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전적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대로 또 우리가 유야무야하고 동정론으로 덮어가게 되면은 저는 제2의 최순실, 제3의 최순실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더구나 뭐 5년 정도의 이 형을 받아서 한 2, 3년 만에 나오게 되면은 네. 또 하나의 박근혜 소공국이 어느 지방에서 세워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네, 그런 그렇기 때문에 예상하십니다. 네. 우리의 그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이번에는 중차대한 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다루고 법 앞에 문을 받아서 네.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당 대표 시절에 제가 이건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된다. 더 깊게 사과를 해야 된다. 네. 이랬는데 그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시의 법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인권이나 이런 것도 당시의 법이고 그건 그렇기 이제 때문에 개인적으로 들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 공개적으로도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유신 권력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에 있었던 무소불위의 유신 권력이 권력에 대한 개념이고요. 네. 또한 인권도 아버지의 그 유신 체제 하에서의 인권에 대한 상황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인권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역시 자신의 잣대로 볼 때 이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네. 자, 청취자분도 이제 전용욱 작가 나오셔서 이제 많은 의견 또 보내시고 계십니다. 뭐 3253님은 전용욱 작가님이야말로 사이다입니다. 뭐 진정성과 감각 모두요 하는 또 이제 보내셨고요. 이제 정수빈님은 이런 의견을 보내셨어요. 지금 이제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전용욱 작가님도 박 전 대통령의 보좌 미흡에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또 의견을 보내셨는데요. 좀 불편하시죠? 아니요, 어떻게 보세요? 불편하지 않고요. 네. 글쎄 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표하고 한나라당에 들어갔을 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저는 정치인 박근혜를 위해서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정치인을 위해서도 저는 일하지 않아요. 네. 오로지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정말 그 자질이나 함량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제가 2006년 12월부터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제가 정치 생명을 이제 내려놓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구나 공정하고 네. 누구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했을 때 네.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회가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뭐 일반 국민들이나 청취자분들 또 이제 언론 수요층에서 전여옥 작가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역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인 시절에 이제 네.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일 텐데 이 최근에 보면은 뭐 전 작가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적인 눈물 외에는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보면은 어제 이제 검찰 포토라인에 박 전 대통령이 섰을 때 눈이 이제 굉장히 좀 빨갛게 충혈이 돼 있었고 좀 약간 이제 부어 있는 느낌 네. 때문에 이제 전날 좀 많이 운 것 같다 뭐 이런 네. 이제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운다든지 이런 자기 감정 표현이 거의 없는 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스타일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견뎌내는 어떤 힘 같은 거는 상당히 강인한 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울었거나 이러지는 않고 저는 밤새워서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는 거를 밤새워서 외우고 또 외우고 복귀하면서 네. 밤샘 열공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제 자기가 필요할 때 말하는 스타일이다라는 의미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사실 말씀.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일단 뭐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어떻게 받았을까 이제 네.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저희 전망대에 나오셨던 이제 이용주 의원께서는 박 전 대통령이 좀 이제 상식적이고 논리적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좀 네. 이런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좀 과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또 반박하시는 청취자분도 있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상식적이고 비상식적인 거를 우리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출석 장면도 지켜보셨고 또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오는 장면도 보셨을 텐데요. 어떤 생각이 네. 드셨습니까? 어제 추석 장면을 지켜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과연 했나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출석하면서 그동안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의 자신의 그 책무,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누구나 말하기 싫은데 하나는 아주 일반적인 언급을 하는 걸 보면서 과연 국민에게 성실했는가, 또 대통령으로서의 그동안의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늘 생각했던 건 불성실했고 나태했다는 거였는데 네. 그걸 다시 한번 뭐라고 할까 입증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뭐 아련하다, 안 됐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마음이 아니라 머리로서 박 전 대통령을 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당초 이제 전용 작가께서는 이제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을 거부할 것이다 네. 이런 예상을 하셨어요. 네. 근데 뭐 결과적으로 빗나간 셈인데 이 네. 말을 하셨던 취지는 뭐였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카드가 네. 거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13가지의 그 혐의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이번 검찰에서 불렀던 것이 사실은 검찰은 조사를 거의 다 끝내고 그 네. 전날 SK의 최태원 회장까지 이제 다 신문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확인하는 그랬느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네 아니오의 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그 조여드는 상황 속에서 과연 나가가지고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 모든 걸 받을 어떤 자세나